도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저는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 중독 회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책감입니다. 회복 중이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죄책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죄책감 때문에 다시 도박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 과정에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책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죄책감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과도하게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난 정말 쓸모없어, 난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고요.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런 감정적 상태 때문에 회복에 대한 의지가 꺾이고요. 점점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오히려 도박 자극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죄책감이란 감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난 이미 망쳤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회복 불가능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 이상 더 나빠질 것도 없어. 이런 생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박에 더욱더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책감은 불편한 감정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이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너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애들이 다니던 학원을 그만뒀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조급함으로 변질되면서 어떤 문제 해결에 매우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현재 상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거든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 도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죄책감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마음의 불편한 감정과 도박을 오랫동안 참으면서 생겼던 금단 증상이 맞물리면서 도박 문제 재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죄책감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책감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죄책감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해주죠. 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지난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도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저는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하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이러한 죄책감이 나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죄책감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지도 마시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너무 서둘지도 마시기 바래요. 잠시 거기에 머물면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요.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신의 지난 선택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고 어떤 동기 때문에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후에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돈 벌어서 가족들의 고생을 해방시켜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전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나를 가족들에게 선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중간중간 잔소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싫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좀 공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 때문에 또 다 내가 문제지, 다 나 때문이지, 어차피 난 안 돼, 이런
그런 식으로 매몰되거나 자기 비난하지 마시고요. 건전한 자기 반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 새로운 선택의 시간으로 이 죄책감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